그거를 아버지가 언제 형한테 줬느냐를 따져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줬다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 건물의 가치가 특별수익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만약에 이거를 매수할 때 증여를 했다고 치면 건물을 살 때 매매 대금이 특별수익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자녀 명의로 취득하고 관리한 건물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형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월세 일부는 형이 생활비로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는 이 건물은 명의는 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아버지 소유이고 이 건물 임대료 중 형이 받아간 것은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 건물이 자기 명의이므로 자기 소유이고 임대료도 자기 건물에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건물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과 형이 받은 월세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결국은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실제로 전부 다 관리하고 거기서 나온 임대료 같은 것도 아버지가 받고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명의만 형의로 되어 있을 뿐이지 아버지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의신탁이라는 게 지금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명의신탁하고 증여하고 그런 관계, 그리고 명의신탁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점들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게, 우선 명의신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소유주는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서 등기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명의신탁이 되기 위해서 우선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는 내 건데 이름이 너로만 해놓는다, 이런 약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려달라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이라는 우리 이제 부동산의 실권리자에 관한 법인데, 여기는 부동산은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명의신탁이더라도 더군다나 부모 자식이나 이런 경우 약정서를 작성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명의신탁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한테도 그냥 구두로만 내가 명의를 해줄 테니까 소유는 내 거고 나한테 때가 되면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이게 문제가 어디서 됐었냐면 기업 같은 데서 임원들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임원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임원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는 뭐 아버지 건지 기업 건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약정서가 없습니다. 되게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게 되게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임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에 이제 그동안 판례나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이렇습니다. 매수 당시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살 때 아버지 생각이 뭐였는지는 모르잖아요. 내 건데 이름만 큰아들 걸로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예 그냥 사서 큰아들을 주려고 한 건지, 그때 아버지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옮기지 않았다, 이렇다면 그건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분께서 얘기한 사안은 명의신탁보다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증여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특별수익의 가액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거를 아버지가 언제 형한테 줬느냐를 따져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줬다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 건물의 가치가 특별수익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만약에 이거를 매수할 때 증여를 했다고 치면 건물을 살 때 매매 대금이 특별수익이 되잖아요. 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형한테 준 거라고 해야 형의 특별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우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아버지가 직접 체결했는지,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은 아버지가 직접 지급을 했는지, 그 다음에 관리를 아버지가 했는지, 임대료를 아버지가 받았는지, 세금을 아버지가 냈는지, 이거를 다 따져보면 만약에 아버지가 계약도 했고 아버지 돈 줬고 관리하고 세금도 다 냈다, 그리고 임대료도 아버지가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 거를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 준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살 때만 아버지가 그냥 뭐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관리도 아들이 하고 임대료도 아들이 받고 세금도 아들이 냈다, 그러면은 매수 대금만 아버지가 증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수익 액수가 적어지게 되겠죠. 이 또 하나 지금 우리 민법에서 이제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건물이 명의신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의 30%가 과징금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인정돼서 30% 과징금이 부과됐어. 그런데 등기를 옮기질 않아. 그러면은 또 매년 10%씩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혹합니다. 지금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왜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에 관해서 우리 국세청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하면, 그동안 이게 탈세 같은 걸로 편법으로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자분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해당 건물이 아버지가 비록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로 옮길 거라고 생각하고 취득하셨다고 해도, 만약에 돌아가실 때까지 명의를 바꾸지 못했으면 이거는 결국은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의 특별수익을 많이 인정받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줬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버지가 계약도 직접 하셨고 관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도 다 아버지가 받았고 세금도 다 아버지가 냈다, 이런 걸 입증을 해서 형의 특별수익을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지분을 늘리는 게 본인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의 그 성원에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